황제 총장을 고발합니다. 초당대, 남부대 1인당 교육비, 전남 지역 평균 밑돌아. 한림대 전 총장, 직원은 뒷전, 나 홀로 연봉 고공행진. 신라대의 문제투성이 업무 추진비, 같은 주제의 회의 반복으로 지출 발생. 2024년도에는 입학 정원을 70%밖에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3분의 1이나 된다는 암담한 현실에서 총장 연봉은 전국 1위, 교육 환경은 전국 꼴찌인 대학의 총장, 내 학교, 내 맘대로 하겠다는 법인 이사장. 청와대에서 바로 학교로 왔다는 홀로 연봉 인상 관 피하 총장. 이들로는 결코 한국 대학 사회 드리워진 높은 장애물을 결코 넘을 수 없다. 최근 국회 교육상임위 국감자료에서 유튜브 방송은 한 발 더 들어간 취재를 시도했다. 한국 대학사회 상류 집단인 대학 총장의 연봉, 인상 시기, 인상 사유,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등에서 사회적 균형감과 공동체적 마인드는 온데간데 없고 내 배만 배부르면 된다는 고수익 경영자, 거대 자본가의 모습만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들 총장에게서 대학의 냄새가, 교육가의 향취가 나질 않는다. 학부모와 학생은 대학에 입학할 때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안는다. 입학 전 각종 현란한 문고와 장학금 제도 등으로 우리 학교 모시기, 쟁탈전 속에서 어떤 학교를 갈지 고심한 후 들어간다. 그들은 자신이 공부하고 싶었던 전공 과목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최고의 지원을 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애나 나올 법한 일들이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초당대 박종구 총장의 어나더 레벨 연봉.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초당대 제10대 총장인 박종구 총장의 억대 연봉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지난해 국감 때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총장 보수지급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자료를 제출한 4년제 일반대 71개교와 전문대 100개교 중 초당대 총장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구 총장의 연봉은 3억 4,600만 원. 일반 사립대 총장의 평균 보수액이 1억 6천만 원임을 감안하면 약 2배 이상 더 받는 꼴이다. 그렇다면 초당대 교수들의 월급도 총장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지 않을까? 2020년 기준 초당대 정교수 연봉의 최고액은 1억 3,500여만 원이고 최저는 5,370여만 원이다. 부교수의 최고액은 9,600여만 원, 최저는 3,180여만 원이다. 일반 직원의 급여 상황은 더 초라하다. 초당대 일반 구급 직원의 연봉은 2,600만 원대, 계약직 직원은 2천만 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총장의 연봉을 월급으로 따지면 2,830만 원 정도가 되니 일반 직원의 연봉과 맞먹는 수준인 셈이다. 그렇다면 초당대의 학교 상황은 어떨까? 총장의 월급이 전국 최고액 수준인 만큼 교육 환경에 더 신경 쓰지 않았을까? 대표적으로 좋은 학교임을 가르는 지표 중 하나인 교육비를 살펴보자. 2020년 기준 초당대의 총교육비는 약 393억 5,127만 원이고 재학생 수는 3,413명으로 1인당 교육비는 1,152만 9,819원이다. 국립대인 전북대가 1,778만 5,071원, 전남대 1,678만 2,580원과 비교해볼 때 턱없이 낮다. 타 지역에 위치한 서울대 4,827만 2,588원, 강원대 1,641만 3,755원, 부산대 1,920만 3,883원, 제주대 1,741만 2,846원과 비교해봐도 초당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이 얼마나 수준 미달인지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전국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은 1,521만 4,915원. 수도권 지역의 평균은 1,787만 5,128원으로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이 중 전남 지역의 1,125만 752원으로 꼴찌다. 즉, 초당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규모는 전국 평균에도 들지 못하며 전국에서 평균이 가장 낮은 전남 지역의 평균 지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뜻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높을수록 학생 1인에게 집중되는 교육의 질은 향상된다. 초당대의 경우 학생의 교육은 전국 꼴찌 수준이지만 총장의 월급은 전국 1위를 자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광주 전남 교수연구자연합,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한국사립대학 교수회연합회, 전국교권 수호교수 모임, 전국교수 노동조합 등 13개 단체가
세종시 권익위 정문 앞에서 학교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그들은 박종구 총장의 위법 행위를 밝히며 그를 조사해 엄벌하는 것만이 초당대를 살리는 길이라고 외쳤다. 집회에서 박 총장의 비리 행위가 추가적으로 드러났는데 그 행위를 살펴보면 교비 50여억 원 횡령 및 배임, 전체 학과의 50% 달하는 12개 학과를 위법하게 폐과시키려 시도, 교수 43명을 위법하게 퇴직시키고 교수 20명의 임금을 40% 삭감, 여교수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초당대는 2019년 4월 개강 1개월 만에 적법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검도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체육학과 등의 학과를 폐과하려 강행한 적이 있다. 물론 지금 그 과가 유지되고 있는 걸로 봐서 내부의 반발로 인해 폐과는 무산된 것으로 보이지만 총장이 학생과 교수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점은 교육자의 모습이라 알 수 없다. 박 총장의 고액 연봉의 뒤편에는 그동안 그가 행한 위법 행동들의 결과가 있었고 누군가가 쏟은 눈물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학생의 등록금이 학생의 교육에 돌아가는 선순환이 아닌 권력자의 뱃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말도 안 되는 갑질의 칼을 휘두르며 자신의 입속 챙기기에 바빴던 총장의 모습에 학생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 게다가 초당대 박종구 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이 부처는 2013년 교육부로 개편되기 전 대한민국의 교육을 관장했던 중앙행정기관이다. 이곳에서 차관까지 지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교육을 책임지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대표와도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그런 박종구 총장이 여러 곳의 총장을 거쳐 전남의 초당대로 온 후부터 대학의 발전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부흥을 증식시키고 있었다는 것밖에 말이 안 된다. 남부대 조성수 전 총장의 이상한 주인의식. 전남 광주시에 위치한 남부대 조성수 전 총장도 고액 연봉의 수혜자였다. 그는 2008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장으로 재직했는데 알려진 그의 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연봉은 2억 147만 원으로 전국의 총장 평균 보수액을 월등히 뛰어넘었다. 조 전 총장이 재직하던 2021년 당시 남부대의 정교수 연봉은 평균 8,200여만 원이고 부교수는 6,600여만 원, 조교수는 4,800여만 원으로 188개 대학 중 겨우 152에 머물렀다. 총장 연봉이 전국 상위권에 랭크된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직원과 비교하면 더 차이가 벌어진다. 가장 고연봉자인 6급의 보수가 5,300여만 원이었고 일반 9급은 3,100여만 원이었다. 그가 총장으로 재직 당시 남부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028만 142원으로 전남 지역의 평균인 1,125만 752원을 훨씬 미치지 못했다. 그럼 이쯤에서 조성수 남부대 전 총장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전 총장은 남부대를 설립한 우암학원 조용기 설립자의 아들이다. 지난 국감에서 국회와 많은 미디어에서 고연봉 총장으로 비판을 받은 것에 부담을 느꼈는지 약 13년간 재직했던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 지금은 학교법인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성수 전 총장은 대학 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대학을 사업체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몸집 불리기에 관심이 더 있어 보였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자신의 아버지가 설립자이고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활동했으니 어린 시절부터 남부대는 자신이 맡아 운영해야 할 가업이라고 여겼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한림대 김중수 전 총장의 금쪽 같은 대학 생활. 김중수 한림대 전 총장은 2020년 3월 총장으로 취임해 2021년까지 약 1년간 총장직을 맡았다. 2007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제육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중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돼 한림대를 떠났다가 2016년 제9대 총장으로 취임해 2019년 제10대 총장으로 재선임됐던 것이다. 원래 2024년 2월까지가 임기였지만 그는 건강상의 문제를 핑계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2021년 8월 총장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일송학원재단 이사의 역할은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김 전 총장이 한림대 총장으로 재직했던 2019년에는 직원 연봉은 깎아야 했던 어려운 상황에서도 총장의 연봉은 13% 인상에 2억 8천여만 원이나 받았던 것이 지난 국감에서 드러난 것이다. 직원의 평균 연봉을 살펴보니 2017년 4,327여만 원에서 2021년 4,267만 원으로 인하 지급했지만 총장의 연봉은 2019년에 전년도 대비 3천만 원을 올려 받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작년 1학기를 끝으로 학교를 떠났다. 본즈는 나 홀로 급여 인상 혜택을 받은 대학 총장의 입장을 듣고자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김 전 총장과 통화를 했다. 본인의 연봉만 올랐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지만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 얘기할 건 아니다라며 별말을 하지 않았다. 제가 무슨 누구나 개인적으로 다 그렇죠. 뭐 그런 거, 다 개인에 관한 얘기인데, 예, 예. 그게 무슨 뭐 얘기할 거 뭐 있나요? 총장님은 알고는 이제 그 다른 분들은 안 올라가고 총장님만 올라간 거는 알고는 계셨던 겁니까? 하여튼 뭐 제가 지금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 예. 이건 뭐 얘기하고 할 차례니까. 예. 신라대 총장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 추진비. 부산에 위치한 신라대의 경우 학교 상황과는 대비되는 업무 추진비가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본래 업무 추진비란 회의, 접견, 보고회의, 간담회, 좌담회 등 학교 생활과 교육에 관련된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됐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최근 지방에 위치한 소규모 사립대의 경우 재정 악화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다 신입생 유치 문제까지 겹쳐 경영 부실로 인한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업무 추진비를 삭감하고 각 담당 부서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방대의 경우 학교 재정은 나 몰라라 방만하게 쓰여진 업무 추진비가 문제점으로 올랐다. 2020년 기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총장의 업무 추진비를 가장 많이 쓴 대학은 신라대다. 3년간 쓴 금액만 3억 6,980여만 원으로 2위를 차지한 초당대보다 약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했다.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간담회, 업무 협의회 등이 대부분이고 그 내용도 단과대학 현안 업무 논회, 교내 주요 현안 관련 업무 논회, 부속실 직원 업무 보고 및 회의 등 비슷한 주제로 참여 인원만 바꿔 같은 날짜에 여러 회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때에도 이러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은 변하지 않았다.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대학 총장은 우리 사회에서 신뢰와 명망을 두텁게 받는 최고 엘리트 집단 중 하나다.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교수와 장차관을 지내다가 총장의 자리에 올라 미래를 일궈나갈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자리에 있었던 지성인이 바로 위에 언급한 총장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학의 발전은커녕 자신의 입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자기 배만 부르면 남이야 죽든 살든 나는 모르겠다라는 식의 방관자적인 태도는 교육자가 아니라 마치 사람의 피를 빨아 생계를 이어나가는 좀비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대학의 상황은 수도권과 다르다.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대학 재정난이 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학교를 가르는 교육환경 지표인 1인당 교육비부터 장학금, 실험 실습비 등은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흔히 지역 대학이 살아야 그 지역이 살아난다고 한다. 지역의 대학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르는 지표이자 원동력이다. 학교가 살아나야 젊은 층의 유입이 빨라지고 유동인구의 수 또한 늘어나 지역사회 활기의 원천이 된다. 하지만 국감 때마다 이런 식으로 지역대학의 비리 문제가 터진다면 어느 누가 소규모 지역대학으로 오려고 할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재정난을 호소하기 전에 학교의 재정이 쓸데없는 곳으로 새어나가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학 살림은 어려워지는데 일부 대학 경영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는다면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을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지역사회를 살리겠다고 공기업의 수장들이 자신의 월급을 내놨던 것과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 현실 속에서 지금의 총장들은 다시 한번 대학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표 교육 채널 교육의 보편적 관점 유튜브 교육 방송 YBS였습니다.